김정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냉철한 눈빛과 철권 통치로 잘 알려진 북한의 지도자. 하지만 그 강철 같은 외면 뒤에는 어떤 세상이 숨겨져 있을까요? 값비싼 와인이 아낌없이 흐르는 호화로운 파티, 무제한으로 과시되는 권력, 그리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들이 존재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들 뒤에 숨겨진 건 바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당한 채 끔찍한 훈련을 강제로 받고 이후에는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 이 연회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숨기려 해온 어두운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유명한 김정은이 왜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파티를 열고 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은밀한 행사들의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소녀들, 기쁨조는 철저하게 선발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마치 김정은만을 위한 개인 미인대회와도 다름없죠. 만약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같은 K-팝 그룹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기쁨조의 선발 과정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보다도 더 혹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조는 음악 그룹도 아니고 댄스 팀도 아닙니다. 이 집단은 공식적인 후궁 집단으로 북한 최고위층과 물론 김정은 본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권의 권력과 절대적 통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쁨조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권력 있는 가문의 딸이 아니면 그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키는 반드시 190cm 이하, 김정은보다 큰 여성을 원치 않는 듯합니다. 피부는 한국 화장품 광고 속 배우들처럼 완벽해야 하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야 하며 가장 엄격하면서도 이상한 조건은 바로 순결입니다. 이는 마치 고급 상품의 품질 보증처럼 권력자들에게 더욱 큰 매력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 여성들의 삶은 동화 속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선발되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페이스북도 자로도 친구들과의 버블티 한 잔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특별 훈련소로 보내져 마카사 오직 권력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심지어 홍콩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핑이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고급 스파에서 일했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 기술은 그만큼 중요하며 만약 마사지를 부드러운 직업이라 생각했다면 까다로운 김정은을 상대해야 할 때의 중압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운이 없는 여성들은 노래와 춤을 배워야 합니다. 김정은의 파티에서 공연하기 위해서죠. 춤추는 게 쉬워 보인다고요? 술에 취한 손님들 사이에서 언제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무를 소화하고 그 와중에도 미소를 유지하며 지친 내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고위층의 눈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쁨조 여성들은 단순히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감시받고 있으며 수면 시간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규칙은 엄격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기쁨제에서 강제로 퇴출되거나 노동이 강요되는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여성들에게 고위 간부들을 위한 특별 행사에서 공연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파티들에서는 음악과 춤 공연뿐 아니라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상한 게임에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호화롭고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쁨조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화려한 황금 세장에 갇혀 개인의 자유를 모두 박탈당한 채 절대 복종을 요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의 봉사 기간이 지나면 일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이 기쁨조를 권력의 상징이자 충성심을 다지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북한 권력층의 사치스러운 삶과 일반 주민들의 극심한 빈곤 사이에 끔찍한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의 파티. 우리는 김정은을 떠올릴 때 늘 검은 양복을 입고 냉철한 표정을 짓는 독재자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얼굴 뒤에는 진정한 파티 전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행사를 마치 예술처럼 연출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할리우드에서 상류층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면 김정은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비밀 파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곳에 초대받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입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제임스 본드처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년 김정은은 평양의 비밀 장소에서 성대한 파티를 개최합니다. 두둑한 봉투 하나 들고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값싼 와인 한 병 들고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옆집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이 파티에 입장하려면 CIA조차 감탄할 만한 수준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손님들의 신원은 물론 외모, 심지어 신발까지 철저히 확인하며 몰래 촬영 장비를 숨겨온 건 아닌지 면밀히 검사합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비공식 영화 촬영장이니까요. 최종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 마치 억만장자의 꿈속에 들어온 듯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닥은 일반 대리석이 아닌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으로 완벽하게 광이 나 있으며 와인 한 방울 떨어져도 미네랄 워터 광고처럼 또르르 굴러갈 정도입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다이아몬드 폭포처럼 반짝이며 매혹적인 빛을 쏟아냅니다. 그 눈부심에 넋을 잃고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의자들은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왕좌입니다. 최고급 실크로 장식된 의자에 앉으면 마치 구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죠. 한 소식통은 농담 삼아 그 의자에 와인이라도 흘리면 차 한 대 팔아서 변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회 테이블에는 고든 램지도 감탄할 법한 음식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거대한 바닷가재부터 진한 푸아그라, 종이장처럼 얇게 썰린 고베, 소고기까지 이 모든 요리는 프랑스와 일본 출신 최고급 셰프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와인도 평범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최고급 와인만을 고집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한 번의 파티를 위해 프랑스와 중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와인에 무려 2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보르도 와인 한 잔이면 고급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 정도이며 그건 단지 식전주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일반 국민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현실 속에서 이 파티에서는 24개금 테두리의 와인잔에 와인이 끊임없이 따라집니다. 어느 손님은 돈페리뇽 샴페인 한 잔만 마셔도 마치 금속에서 헤엄치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만찬이 끝나면 손님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예술가들이 등장하는데 오페라 가수부터 최정상급 발레 무용수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김정은이 직접 선발한 여성 그룹 모란봉악단의 무대입니다. 짧은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등장한 이들은 클래식 음악부터 디즈니 노래까지 소화하며 관객의 시선을 무대에 붙잡아 둡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선전무기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부른 뒤 곧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공부하자와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대표적입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가 이내 군복 차림으로 바뀌며 무대 전체에 선전구호가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노래와 춤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신다면 김정은이 직접 고안한 기묘한 게임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술 마시고 채모, 깎기 게임입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패배자는 신체 일부의 털을 깎아야 하는 벌칙을 받으며 이 과정은 웃음과 동시에 굴욕감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연출됩니다. 한 소식통은 눈물 날 정도로 웃고 웃다가 결국 울게 되는 곳이 바로 김정은의 파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파티는 단순한 사치의 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 전략입니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핵심 인물들의 충성을 다지며 행복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 이처럼 사치스러운 장면과 북한 국민들의 절박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대비는 이 정권의 부조리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화면 앞에 앉아 지금까지 가본 최고의 파티가 5성급 호텔 결혼식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김정은의 파티에서 와인 한 잔의 가격은 그 결혼식 전체 비용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 수백만 명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걸까요? 비밀 카지노? 북한은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정부 통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할머니와 마작 한판 두는 것조차 불법이 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나 정작 이러한 법을 만든 김정은 본인은 그 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북한 전역의 상점과 식당에는 도박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김정은은 오직 엘리트층과 해외 귀빈들을 위한 비밀 카지노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역시 매우 상징적입니다. 바로 평양 중심의 우뚝 솟은 양각도 호텔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카지노로 알려진 이 양각도 호텔 카지노는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며 포커, 블랙잭, 룰렛부터 최신 슬롯 머신까지 다양한 게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믿기 힘들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용자들은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카지노에 머무는 내내 감시를 받습니다. 한 외국인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카지노에 가봤지만 여긴 마치 내 비밀 회의장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이곳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지만 외교관, 기업가, 부유한 관광객 등 외국 손님들은 따뜻하게 맞이받습니다. 특히 고위 북한 간부들과 해외 자산가들은 룰렛 한 번 돌리는데 수천 달러를 쓰는 것도 예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락장이 아니라 권력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도박의 상어 수조입니다. 카지노 내부는 상류층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희귀 목재로 제작된 포커 테이블,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부드러운 조명까지 전체 분위기는 마치 마피아 영화 속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지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입장을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고 유엔 고위 회의에 참가하듯 철저한 절차를 거쳐 타입니다. 혹시 이곳 분위기가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처럼 자유롭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는 말 그대로 숨막힐 정도입니다. 플레이어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며 카지노 곳곳에는 경호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속임수를 쓰려는 순간 단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대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외교관조차 게임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 없이 쫓겨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VIP라고 해도 장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카지노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체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일반 국민은 스마트폰 하나도 허락받지 못하지만 권력자들과 부유층을 위한 비밀 도박장이 존재합니다. 서구의 타락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권력자들은 수천 달러를 게임에 쏟아붓는 위선이 판치는 곳, 통제의 달인이라 불리는 김정은이 스스로는 운에 맡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 비밀 카지노는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직접 권력자들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국내외에서 초청된 뮤지션, 무용수, 보계사들이 무대를 빛내며 상류층의 취향에 맞춘 현대적인 음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무용수들은 전통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절묘하게 섞어가며 우아하게 무대를 누빕니다. 아름다움과 힘이 조화를 이루는 이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 공연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2012년 여름 직접 창단한 모란봉악단이 있습니다. 평양의 유명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이 여성 그룹은 기존 북한 공연 문화의 틀을 완전히 깼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에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은 차에 무대에 올라 미키마우스나 곰돌이 푸 배경과 함께 디즈니 노래를 부릅니다. 때로는 군복을 입고 등장해 여성성과 권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북한판 스파이스 걸스돈 같은 존재입니다. 모란봉각단은 단지 퍼포먼스 그룹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시사이저부터 기타까지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애국가부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까지 소화합니다. 대중음악과 정치 선전이 뒤섞인 이 공연은 보는 사람 누구든 압도될 수밖에 없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김정은의 파티 현장은 말 그대로 황실을 연상케 합니다. 샹들리에는 반짝이고 금빛 장식에서 은은한 조명이 퍼지며 공간 전체가 영화 세트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손님들은 최고급 명품 수트와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고 등장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권력과 부의 울림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중국의 한 고위 인사는 포커 한 판에 월급 전부를 걸었다가 단 5분 만에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소감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급 와인 한 잔은 공짜로 마셨잖아. 그런데 그 와인이란 돈페리뇽 샴페인, 맥켈란 위스키, 보르도, 와인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곳에서 와인 한 잔의 가치는 북한 서민 가정 한 달치 수입과 맞먹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는 체제의 위선과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김정은의 비밀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치적 계산이 치밀하게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한 잔의 와인이 충성을 사고 한 판의 포커가 외교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곳, 북한이 사회학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평양 어딘가에는 오직 권력자와 돈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금기들이 실현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함 뒤에 굶주리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고급 술, 명품 담배, 값비싼 속옷까지 수백만 달러를 사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4.4북 달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빵 한 덩이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간단히 비교해 봅시다. 북한 주민이 하루 4.4숲 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쌀밥 한 공기, 라면 한 봉지, 운이 좋다면 중국산 사과 한 알 정도입니다. 반면 김정은의 파티에서 제공되는 와인 한 잔의 가격은 무려 100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의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고급 코냑 헤네시의 열렬한 팬이라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술은 병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며 쉽게 손댈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술에만 267만 5천 달러, 담배에는 무려 1,160만 달러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최고급 쿠바산 시가와 중국산 프리미엄 담배였습니다. 이처럼 방탕한 소비 행태를 보면 왜 북한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사치품에 쓰는 그 돈은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1년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구의 약 60%가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는 고급 리무진과 수입 명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직 권력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한 국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하늘에서 봐도 보일 만큼 뚜렷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풀을 뜯으며 연명하는데 김정은의 파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와 낭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권력층이 북한의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값비싼 와인을 마시고 고급 시가를 피우며 명품 속옷을 입습니다. 반면 평범한 주민들은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인에 267만 5천 달러, 담배에 1,260만 달러, 그리고 기타 사치품에 수십만 달러. 이것이야말로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혹시 아직도 북한의 현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와인이 끊임없이 따라지는 평양의 호화 파티장. 김정은은 값비싼 시가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는 반면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비밀 외교. 김정은의 파티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진한 술, 그리고 음악 공연이 있는 화려한 사교 모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북한판 비공식 정상회담에 가깝습니다. 고위 간부들과 외국 인사들이 술에 취한 채 모여 앉아 국가의 중대 군사 및 외교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니까요. 네, 잘 들으셨습니다. 맥켈란 18년산 위스키 몇 잔, 혹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 와인 한 병을 비운 뒤 김정은이 기분이 좋아졌다며 갑자기 미사일 실험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파티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상상해 보십시오.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이 함께 앉아 진한 술을 마시며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때로는 미사일 발사 여부나 핵기지 건설 같은 군사 결정이 장군 한 명이 취중해 조금 들뜬 마음으로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말도 나옵니다. 파티가 길어지면 북한의 외교 정책이 밤새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알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은이 헤네시 엑소수 한 병을 마신 후 갑자기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장군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자 김정은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기분보다 미사일이 더 높이 날아오를지 보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참석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파티 초대는 일종의 황금 티켓으로 정권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앞자리에 앉아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VIP의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죠. 초대받았다는 것은 김정은이 여전히 당신을 정치적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초대받지 못했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 간부들은 초대장이 오지 않으면 밤새 뒤척이며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곱씹는다고 합니다. 이 파티는 외국 지도자들과의 외교적 유희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북한 고위층이지만 때때로 외국 외교관들이 초청되면서 분위기는 훨씬 더 묘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중국 외교관이 사케를 홀짝이며 김정은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말을 듣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때 던진 농담 한마디나 지나가는 발언 하나가 순식간에 긴장된 정치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러시아 외교관이 보드카를 마시고 있을 때 김정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미사일 한번 쏴볼까? 그게 단순한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그 자리에서 정해진 사례도 있었기에 중국, 러시아, 이란의 외교관들은 항상 무난한 대답을 준비해 온다고 합니다. 각하의 지혜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권력자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부서를 점검하며 내부 정치를 정리하는 정교한 무대입니다. 초대는 충성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 저에는 숙청의 신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고위 간부는 평양을 떠나려다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김정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었소. 그리고 봐, 결국 다시 왔잖아. 김정은의 파티는 단순한 사치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권력과 영향력이 시험되고 강화되는 정치 무대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자리가 사치의 상징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치밀한 외교 전략의 일부인 셈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비밀 파티는 단순한 호화 생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공고화의 수단이며 엘리트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이 파티는 너무나 낯설고 먼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불에 위에 세워진 사치의 전시장일 뿐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지금 자신이 만든 판타지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또 다른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